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저도 낯설고 좀 그런데 하나씩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는데 걱정이네요. 저희가 거진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3주 정도 거의 이리온을 놓고 있었는데 하여튼 비상 시국이었어서 그리고 저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연말에도 모여서 저희끼리 회의를 계속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섹터들도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부터 벌써 실적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둘 체크할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널리스트들 준비되는 대로 한 명씩 자료 나온 것 같고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는 쓰고 할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이거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튼 마스크 쓰고 최대한 방역을 지키면서 합시다. 그래서 은행을 하는데 하여튼 예대금리차는 드디어 반등이 나왔네요. 네, 이게 연초 휴가 연휴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12월 말에 11월 달에 이제 가중평균 금리 동향이 발표가 됐었고 11월 기준으로 이제 11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0년 2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신규 기준으로는 이제 한두 달 전에도 반등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잔액 기준이 이게 누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반등을 했다라는 데 이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고, 물론 이제 폭은 크진 않습니다. 1bp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아왔던 이제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가 이제 하락이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리 흐름이나 아니면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연초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 뭐 4분기 실적 말씀을 주셨는데, 은행권도 4분기에 이렇게 되면 11월까지 수치가 나왔고 12월도 어차피 이제 금리 흐름은 저희가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의 하락폭은 3분기 대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일전에 이제 별도로 또 녹음을 했었을 때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은 성장이 상당히 이제 왕성했었거든요, 4분기 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은행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관련해서 이제 4분기 때 좀 비용을 인식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 비용 요인의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매출은 상당히 좀 양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가 어쩌면 굉장히 싸고 그런 매력이 있었음에도 일단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배당 성향을 좀 낮게 유지하려 하고 있고, 네, 그게 굉장히 연말에 어쩌면 은행 주주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상단을 제약하는 그쵸. 네, 그게 요인으로 있는 데다가 나타났었고, 네. 또 하나는 대출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좀 위험해질 거고, 네. 충당금은 또 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2021년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변수인 것 같고요. 사실 변수라고 하지만 고정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는 거지만 이미 부실은 좀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실적에 아직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일부 원리금을 유예해주는 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은행이 연체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이 대손 부담이라는 게 속성상 좀 후행적으로 이제 그쵸. 드러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주 투자자라면 지금 고민이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생겼고, 네, 이게 채무 불이행이 돼야 대손 충당금 적립이 더 그렇죠. 후행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체는 뭐 근데 주가는 네. 그 전에 보통 빠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미 그래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아왔었던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연체나 부실이 실제로 은행의 실적에 나올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건 이제 향후에 별도로 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일부는 저는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장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그때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던가 여러 가지 올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좋아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 포인트가 생겼던 것들도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고서 막 좀 사들이는 분위기들이 요새 주린이 분들은 그냥 주식을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쵸.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전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올 3월 중에 상당히 부상하지 않을까요? 3월이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만료니까. 만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 지금 예,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걸 뭐 추가로 좀 더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곤 있는데 그게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럼 이 없어지는 부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고 결국 그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실적이나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일부분은 이제 주가는 저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이 매출의 큰 흐름이 일단은 금리 여건을 봤을 때 사실 뭐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기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는 게 그쵸. 맞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2021년에 은행주를 어떻게 볼까라는 부분인데 2020년 하반기 이후로는 좀 이제 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일부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2020년 연간으로도 은행주가 개별 종목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2020년 연간으로 업종 지수로 봤을 때도 시장을 크게 하회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좀 반영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21년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볼 때 뭐 이제 향후 금리 방향성을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하락보다는 조금 상승 쪽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부분일 것 같고 어떤 부분 때문이죠? 예대 마진 돌아선 거? 네네.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실적도 그렇고 또 그 이 충당금을 인식해야 되는 부담도 하반기 뒤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저는 좀 더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서 21년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20년에 여전히 이제 많이 저평가가 된 게 조금 해소가 되고는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행주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올해 연간으로 보면 좋았던 시기도 있고 나빴던 시기도 있지만 리서치 베이스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기업이 앞으로 이익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네. 뭔가 주주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라던가 여러 가지 명목을 얘기하고 있지만 돈값이 떨어졌다라던가 그래서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 논리로 모든 거를 덮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은행주라는 어떤 우리가 펀더멘탈 어떤 트리거들 상황을 그 보면 냉정하게 21년에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고 근데 다만 이제 여전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거고 배당도 이게 뭐 21년에 대한 배당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전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올해 실망을 좀 이제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배당 수익률도 21년으로 가면 좀 정상화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전망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전체 시장 대비 많이 좀 저조했던 20년 대비해서는 21년은 그런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졌고 네. 뜨거워진 배경이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어떤 주린으로 대표되는 개인 자금의 이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개인들의 투자 방식은 상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를 많이 보시는 것 같다는 게 제가 연휴 동안 생각했던 결론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라는 기본적인 접근에서 본다면 은행주가 여러 가지 좀 제약 요인들. 제약 요인들이 네.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알고 계셨으면 한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까요? 네, 그렇게 생각. 하여튼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올해 중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가계 부채 그다음에 그쵸. 뭐 이제 그 아니 뭐 다 떠나서 충당금, 자영업자들 채무 이런- 불이행 이슈는 네. 이미 일어난 미래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겨울 지나고 나면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게 개인 대출과 가계와 대출과 연동된 게 많잖아요, 사실. 네. 이것들이 동시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가 좀 뭐 은행주를 선호하신다면 그때가 기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담은 사실 뒤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저는 나타날 수 더 나타난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유예를 일단은 3월까지가 돼 있고 최근 분위기 봐서는 이게 조금 더 유예를 시켜줄 것 같은. 난 그게 악재인 것 같은데. 저도 뭐 그게 그렇게 나오면 긍정적이다라고 정말 그건 아닌 것 보긴 같고. 힘든데, 근데 뭐 실적상으로는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는 조금 이제 우호적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서 뭐 굳이 상하반기를 21년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은행주는 저는 상반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뭐 있습니다. 저희들 하우스 의견은 여전히 자동차와 IT 위주로 가자. 뭐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은행주도 항상 고민이 되는 섹터인데 이번에 배당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하여튼 올해 2021년 처음 녹음이 우리 전배슨 연구가 녹음했는데 좋은 소식부터 전하려고 그랬는데 딴 친구들이 지금 딴 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녹음하기로 해서 일단 은행도 나쁘다가 아니라 상대 가치는 있는데 이런 좀 변수들 체크하셨으면 뽑아야 될 해서. 부분 예.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대금차는 드디어 11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이게 시장이 반응할까요? 나 반응 안 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후행적인 지표고요. 그러니까 네, 후행적 예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는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뭐 연초까지 뭐 이 은행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 이렇게. 없죠. 예, 연초까지는 괜찮지. 네.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걸 보고서 작년 연말에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상방을 한번. 네. 근데 그 배당 성향을 한번 찬물을 확 끼얹은 바람에 그렇죠. 예. 꼬인 거지 스텝이. 뭐 하여튼 마무리 칩시다. 네. 하여튼 이제 저도 오래간만에 녹음하니까 좀 더 재미있기보다 몸이 건조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예,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